먼저 대표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관련 사업 그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하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해 오셨는지 그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로서 회사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순수 엔지니어로 개발자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 홈 쪽에 오랜 시간 이제 몸을 담고 있었어요. 스마트 홈.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호텔은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로 돼 있고 디지털화가 이제 덜 돼 있는 아주 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업을 초기할 때. 그래서 8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호텔은 집과 달리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제 큰 특징을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기본 주거 문화라는 게 다 있지만 각 나라별로 그래서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빨리 확산된 이유가 동일한 고객층을 갖고 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텔도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다 규격화가 돼 있습니다. 프론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고 객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란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도 다 상상이 돼요.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즈 가보지 않았지만 대충은 비슷하거든요.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게 저희가 그 호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스마트 홈에서 있었던 그런 기술이 그 객실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집은 복잡했지만 객실은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룸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술로서 추가적인 개발이 없이도 전 세계 시장이 이제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8년 전에 이제 호텔 쪽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우리가 전단지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시장에서 어느 집에 가나 다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DX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이 아주 빠르게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뭐 쿠팡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장을 보러 가지 않는 것도 다 디지털 전환의 그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호텔에 가면 대부분이 호텔리어들이 계속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고 종이를 나눠주고 또 우리 여행자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겪는 불편이지만 누구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찬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늦은 시간에 물이 먹고 싶어도 호텔리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물을 또 사러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 아이스텔 통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모바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심지어는 올해부터는 로봇이 물을 갖다 줘요. 사람이 이제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체크인할 때 줄을 막 1시간씩 쓰는 이유가 결국 키를 하나 받기 위해서 쓰는 건데 투숙 기간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봐서 짧은 시간에 비하면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체크아웃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쓴 게 없는데 줄을 서야 돼. 이런 이제 불합리하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런 불편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3시부터 다음날 12시, 11시까지 먹는 시간 해보면 채 24시간이 되지가 않고 수면 시간을 빼면 정말 즐길 시간인데 줄을 서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줄을 쓰지 않고도 모바일 체크인하고 키를 가지고 바로 객실로 가게끔 하고 체크아웃 시에도 내가 결제한 게 있으면 카드 결제를 하거나 체크아웃을 모바일로 하게 되면 여행이 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특히 외국에 나갔을 때의 문제인데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라는 게 바로 피부로 와닿게 되죠. 혼자 여행하는 게 두렵고 그러다 보니 가이드를 대동하는 여행들이 그동안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FIT라고 하는 독립 여행자들, 혼자 가는 여행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여행의 품질이 많이 달라져요. 언어를 잘하면 좀 더 편하게 지내게 되고 그래서 아이스테이는 혼자서 여행을 하더라도 해외를 나가더라도 그 해외 호텔들이 한국어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래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태국에 나가 있는데 태국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 한글로 이제 뜹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러다 보니까 돼 있죠.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영어도 없고 다 이제 일본어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도 한국어로 뜨게 되고 어느 나라별로 다 자동 번역이 돼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큰 건 아니지만 이제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고 저희 아이스테이는 그런 것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보를 디지털로 전해주고 번역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모바일로 결제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조명 같은 것도 또 호텔 주변에 우리가 여행지를 가면 이제 호텔 주변을 찾게 되는데 두리번두리번 찾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이스테이가 다 떠요. 다 뜨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환경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면 일단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에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가 있냐면 주변에 이제 호텔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학교 주변은 또 대학생을 위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그 여행자한테 자기 서비스나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단지에는 그걸 아이스테이가 그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매칭해 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여행지에 갔을 때 저희가 어떤 데를 가야 되냐 항상 그거를 저희는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면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찾아봐야 되는 이런 디지털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아이스테이가 주변에 있는 걸 저희가 다 필터링해서 좋은 프로덕트만 저희가 올려드려요. 그렇게 되고 저희는 거기서 수수료를 갖다 수취를 하게 되고 고객은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택시를 타는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든다는 것 자체를 이제 점점 퇴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해본 기회가 없어요. 전에 당연했지만. 네. 근데 해외 나가면 손을 흔들어야 돼요. 택시를 타려면. 안 해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원래 당연한 게 어색해지고 어색한 게 당연히 이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막 바뀌니까. 근데 해외 나가게 되면 택시는 당연히 여기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가게 되고 짐을 끄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거를 아이스테이가 지역에 있는 로컬 모빌리티 회사들에 연동을 해서 그거를 되죠. 그래서 일본에 가거나 태국에 가게 되면 아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택시를 부르는 거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는 지금 그러니까 택시를 저희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택시든지. 그거를 이제 쉽고 편하게 하는 걸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 서비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국인들은 불편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자국에서는 내가 다 쓰는 게 있지만 그러면 원래 잘 썼던 것에서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그 공백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네. 편리함이 클수록 없어질 때 불편함은 엄청나게 크게 되죠. 그래서 뭐 카카오가 지난번에 그런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왜냐면 그렇게 공기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을 쓰다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면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언어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야 되냐 이제 사람들 되고 줄을 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한 연간 수백만 명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수백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600만 명이 저희 서비스를 연간 평균 이용을 하는데 근데 그게 600만 명이 저희는 이제 6천만 명이 되고 뭐 1억 명이 되고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서비스는 지금 전 세계 이 시간에 의해서 남미의 호텔이 저희 걸 쓴다 그러면 오늘 계약하면 내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확장성이 있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얘기했듯이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어디 나라 나가도 변경이 되는 게 없어 소프트웨어가 그냥 아이디만 발급해주면 바로 서비스가 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프론트에서 그래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사업적인 거는 막 방대한 시장과 엄청나게 큰 불편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인터넷 대상을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부문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심사위원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로컬에서 뭔가 호텔 몇 개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아까 손을 흔들었던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그런 행위들을 바꾸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남을 만나지 않게 하거나 내가 가야 되는 거 가지 않게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 리모컨이 대표적인데 리모컨이라는 것 자체에 많은 혁신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 LCD도 넣고 우리 집에 가면 리모컨 여러 개가 있는 걸 하나로 만든 리모컨이지만 어느 집에서 잘 쓰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행위를 바뀌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형적으로 TV라는 게 앞에 지금 있지만 TV는 기울여서 보는 게 림100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림 포워드 앞에 가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도 애플이라는 혁신적인 기업이 나서 어떤 티핑 포인트에서 바뀐 것처럼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이런 거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호텔리어들을 만났고 내가 택시를 흔들어 이러한 전반적인 거를 바꾸는 게 저희의 사업의 목표고 그러면 이 사업은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가질 것이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아이스테이를 통해서 최근에 플랫폼이니까 아이스테이가 쿠폰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당근마켓 역할도 할 수 있고 지금 소카 같은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메타 플랫폼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내가 한국에 썼던 게 태국 가면 없으니까 태국 가면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는 거는 뭐 손 흔들거나 호텔리어한테 부탁하거나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저희 거는 아이스를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만 쓰게 되면 호텔리어가 받아서 연락을 해주면 바로 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게 다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자체에서 저희가 호텔에서 저희 솔루션 쓸 때 이제 월 사용료로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솔루션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관점에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는 이런 저희 같은 솔루션은 다 호텔에서 처음에 투자비를 들여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잡고 도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호텔은 아주 한정적이고 네. 아주 좋은 호텔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이아트라든가 뭐 메리어트라든가. 네. 그런데 전 세계 호텔은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개가 있는데 객실도 1000만 개가 넘게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영세한 호텔들이에요. 저희가 타겟하는 거는 미드 로우예요. 미드 어퍼나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좋은 호텔들, 돈이 많은 호텔들은 이미 IT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테이 같은 걸 직접 개발을 합니다. 직접 자기네가.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호텔들은 우리가 시중에 보는 호텔들은 그런 인력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계속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앞으로는. 그러면 아이스테이가 슈퍼맨처럼 그들을 서서 그들과 대항을 해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아주 싼 가격에 호텔한테 공급을 해줘요. 월세금 기반으로. 그러니까 종이를 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호텔은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저희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갖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공생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원래는 중국집에서 옛날에는 라이더를 배달원을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때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라이더라는 회사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겼어요. 뭐 메시코리아라든가 부릉 뭐 이런 걸 서비스 생겨서 이걸 싸게 3,000원, 2,000원 공급해줘. 그러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이 사람을 뭐 보험도 들어주고 뭐 다 줘야 되는 그러니까 2명을 써야 되는 거고 하는 거를 자기는 뭐 건당 건바이로 3,000, 4,0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즈니스처럼 저희가 마치 그거를 원래는 고용을 했고 IT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고 저희 걸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워커힐 호텔 리조트를 저희 걸 쓰시는데 워커힐에도 개발 인력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밖에서 저희 거를 이제 사다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싼 거예요. 더 좋고. 저희 모델은 이제 그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스 서비스에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해가지고 구독 모델로 소프트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사스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가 월 구독 모델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월 단위로 쓴 만큼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되니까 호텔마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서비스를 쓰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260개 호텔을 저희가 빠르게 이제 쓰시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저희가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태국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지금 이제 이번에 일본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첫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어느 나라 나가 저희는 국경 하나로 보는 거예요. 시장 하나로.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글로벌 진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 자체가 여기서 쓰나 저기서 쓰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는 뭐냐면
특정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솔루션이 바뀌어야 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일단. 그게 없어야 되죠. 근데 아까 프랜차이즈니까. 네네. 저희의 가설은 전 세계 호텔은 동일하다는 거기 때문에 바뀌면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있는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뭐냐면 그 이제 한국에 있는 호텔 니즈가 다르고 일본이 다르면 이 사업 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설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여행자가 한국도 다니고 일본도 막 다니잖아요. 호텔은 고정돼 있지만 여행자는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갔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개념적으로 그래요. 우리도 지금 어디 가잖아요. 해외를 막 가족도. 그러면은 우리도 여행자가 어느 순간에 되는 거고 내가 프랑스에 국한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냐. 다 여행자들이니까. 저희는 여행자 솔루션이잖아요. 내국인보다는. 프랑스의 호텔에 있는 프랑스 내국인이 고객이 아니라 프랑스에 온 사람이 고객인 거예요. 낯선 곳에 온 사람이 저희 고객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국내에도 지금 명동권, 도심권의 서비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타겟하는 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연간 2천만 명이 와요. 2천만 명이 저희 고객입니다. 태국에는 연간 5천만 명이 외국인이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를 경유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여행 비용을 다 쓰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일부를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는 게 저희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3번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텔 하스피탈리티 플랫폼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스피탈리티라는 어원 자체가 이제 환대인데 우리 환대라는 거는 주막도 환대였어요. 옛날에 손님이 오거나 잠을 자거나 다 환대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스피탈리티의 사업 자체 호텔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스피탈리티의 일종의 호텔인 거죠. 그 중에 그래서 저희 사업 분야는 저희가 호텔 플랫폼이 아니란 이유를 설명드리는 건데 하스피탈리티라는 거는 이제 환대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디가 되냐면 호텔을 현재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게스트가 있는 곳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조트, 뭐 크루즈 선박, 뭐 골프 리조트, 카지노, 에어비앤비. 우리가 집을 떠난 사람들은 다 하스피탈리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은 지금 오늘도 뭐 CES에서 많은 기술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그런 기술들을 유통시키고 소비자들한테 쓰게끔 하는 플랫폼으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나와도 다 아이스테이를 통해 갖고 나중에 손님들이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플랫폼이 앞으로 있는 여행자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하나면 아이스테이 하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언어부터 주변 관광 정보부터 식사 그다음에 컨시어지 서비스부터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면 아이스테이를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이스테이가 좋은 여행 정보가 있으면 보내드려요. 저희 앱을 통해서든지 지금은 앱이 없지만 이제 앱을 통해서 저희가 출시를 할 건데 하시게 되면 그러면 보통은 내가 여행을 갈 때만 다 쓰는 앱들이에요. 예약을 하거나 보통 호텔 가서는 그런 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숙 기간 동안 쓰는 앱은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투숙 기간에 그 고객이 주로 어떤 걸 했는지 저희가 알아요. AI가 주로 어디를 다녔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크로하게 여행 특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객실 안에서는 뭘 했는지, 어떤 TV를 봤는지 다 알게 되죠. 저희가 채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온도까지 다 알아요. 어떤 온도를 맞췄는지, 조명은 또 어떻게 켰는지, 이걸 자주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온라인에서는 그 사람을 식별하지 못했던 뭐 대충 객관적인 정보만 아는 거죠. 그렇지만 내면을 저희는 아는 거예요. 방을 알잖아요. 저희는 방에서 쓰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밖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과 이런 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보에. 그 사람이 언제 문을 열고 나가는지, 하루에 여기 투숙을 오래 하는 사람인지, 밖에 돌아다니는 걸 액티브한 사람인지. 아, 이 사람은 객실 안에만 주로 머무르니까 호캉스를 주로 좋아하는구나. 좀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 키로 그건 알아요. 키택으로. 키가 뽑히고 넣는 시간을 저희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만 보더라도 그럼 더 나가서 이 호텔은 주로 보니까 투숙을 주로 장기가 머무르는 객실이구나 아니구나 아침에 다 떠나는 호텔이니까 별로 안에 볼 게 없구나 라는 걸 저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음 추천할 때 저희 호텔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봤을 때 이 호텔 근데 정확한 거 가격이 아니야. 우리는 가격 10,000원, 20,000원에 여행 가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가족들 다 들어가는데 20,000원, 30,000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복불복인 거야. 좋은 호텔 가면 이게 항상 이제 운에 따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 경험이 있어요. 그럼 아이스테이는 어떻게 되죠? 다음에 저희가 더 큰 제안을 해죠.
항공권도 할 수 있고 렌탈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OTA들 여행, 그다음에 여행 상품 야놀자, 뭐 마이럴 트립, 또 누구누구 이거를 더 상위에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행 갔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돼. 난 한 번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나 정확해. 가격 정확해. 수많은 항공사를 다 찾아봐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정보 보는 것 이러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그게 아니라 읽다가도 온 걸 아이스테이가 누르게도 쫙 만들어줘요. 네네. 백신까지 딱. 그러면은 갔는데 호텔에 또 아이스테이 줘요. 주문을 해요. 로봇이 와요. 네. 또 택시를 얘가 불러줘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음료수 좀 드세요, 기자님. 아니, 네. 저도 물 하나 갖고 올까요? 그러면 또 몇까지 했더라? 네네. 질문을 주시죠, 그럼. 그러면 저기 뭐야,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맞춤형하고 자기가 맞는 최적화된 여행 정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 네. 호텔 입장에서는 자기 호텔의 특성에 맞는 어울리는 손님들을 여행객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받는. 향후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네, 효과가. 그렇죠. 네. 향후는 이제 그렇게 사업이 전개가 되는 거고 현재는 예. 호텔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호텔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업체예요. 네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호텔에서 말로 설명했거나 종이로 나눠줬거나 하는 시장 자체를 디지털로 바꿔서 온라인으로 네네.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적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많았는데 호텔의 운영비를 절감시켜주고 기존에 반복적으로 했던 일을 갖다 자동화시켜주다 보니까 다른 인력이 더 좋은 일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호텔 손님 입장에서는 줄을 쓰지 않게 되는 거고 모바일 체크인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동안 불편했던 호텔에 가면 일상 겪었던 그런 상상 가능한 일들이 다 자동화가 된다. 아, 예. 그리고 사람이 와서 두드려서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오거나 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는 디지털 호텔을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준다가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까같이 좋은 호텔들은 자체 인력을 하지만 아까같이 그렇게 예산이 오는 호텔들은 네네. 여태까지도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월 구독 모델로 싸게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공급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고 더 나가서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주변에 광고를 매칭시켜주고 네네. 여행 상품을 중개해줘서 자국에서는 편하게 썼던 것이 해외 나가서 안 됐을 때의 갭을 메꿔주는 갭을 필링해주는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사업 모델인 거예요. 아. 그게 다예요. 사업 모델. 그럼 현재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그 해외에 물론 뭐 주요 우리 국내인들이 많이 가는 내국인들이 많이 가는 다양들이 좀 몇 개 정도 나라에 이렇게 저희. 지금은 저희가 국내에는 260개 호텔 한 6만 객실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해외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로 돼 있어요.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지금 시범 서비스를 태국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일본 3개국에서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국내에서 그동안 서비스가 진행됐었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호텔 측에서는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거고 일반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00만 명 중에 많은 부분이 외국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지금 코로나. 이제 열린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텔 자체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타겟을 처음에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이제 멈춰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서 특히 중국은 좀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타겟하는 거는 원래는 외국인 대상이었는데 아직은 못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명동 도심권 그다음에 해외를 나가고 있는 단계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현재 그 이용해 보신 그 일반 그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아까 같이 뭐 야놀지나 다른 수박 예약방들은 그냥 빈 방만 찾아주고 이제 예약만 해서 싼 가격 골라주 이런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런 데 익숙해졌었는데 이용해 이용하신 분들이 이 평가라 그럴까 후기라 그럴까 그 반응은 어떠신가요? 반응은 그 일단은 그 저희가 게스트의 반응보다는 호텔리어의 반응 자체가 그 일단 전화가 현격히 줄어요. 전화가 모바일 보니까 뜨면은 전화 대행이 줄고 그다음에 뭐가 냐면 주문이 늘어나요. 주문이 전화가 한 30%가 줄고요. 주문이 한 40% 이상이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다음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이유가 뭐냐면 전에 전화로 주문했을 때하고 전화로 아침 조식을 주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계란의 종류만 해도 한 5개가 됩니다. 그거를 외국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휴먼 에러도 많아요. 잘못된 접수.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항상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돼 있고 주문이 일단은 객실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식당에서도 태블릿이 있으면 주문이 좀 늘어나요. 편하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있으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단은 평가 자체가 이제 비대면을 사람들이 이제 습관화가 돼 있고 다 앱을 쓰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것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 그게 특히 해외에 있을 때도 아까 저희가 해외 가게 되면 다 종이를 나눠주거나 뭐 QR코드 찍거나 하는 거나 PDF를 막 이렇게 보거나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안 보죠 아예. 그냥 그게 아니라 자국어로 오니까 굉장히 사용도가 높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이제 겪고 이제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많이 상황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게 또 계기가 돼서 향후에 이제 그 그리시는 비즈니스 아까 말씀 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향후에는 현재의 모습보다 이렇게 확장해는 아까 AI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가 보이게 되면 여행들의 행동 모습이든지 호텔마다 뭘 잘하는 호텔 이런 거 다 해서 뭐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사업 확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 플랫폼 키우고 회사를 네, 일단 그 저희가 예약 쪽에 호텔 여행지를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서비스는 많지만 호텔 목적지에 가서 쓰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아까 타겟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리멤버라는 회사도 이 명함을 찍어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처럼 했고 배달행족도 전단지를 디지털 전환도 했어요. 결국에는 거기에 핵심 정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종이가 아니었고 정말 보물단자 같은 정보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명함 한 장에는 그 사람의 직책부터 보통 그 사람이 뭐 하는가 거기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많이 모으게 되면 많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아이스테이도 호텔에서 나눠주는 크기에 저희가 정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전환을 했고 아까 그걸 기반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고 호텔을 편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여행을 전체를 하나의 하는 슈퍼 앱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의 시작부터 여행의 끝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앱을 만드는 게 끝인데 저희가 전체 하고 그림인데 그런 비전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누구나 꿈은 꿔요. 꿈은 꾸지만 그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도 해외를 못 나가는 이유가 해외 나가면 다 다른 거예요. 배달 시장을 배달인족이 하지만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잘 고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배달을 원하는 사람, 안 원하는 사람, 라이더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점 뭐냐면 기술이 그래서 저희가 인덕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처음 이름을 지은 이유도 기술 회사지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지은 이유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기술을 하는 게 아니다. 비즈니스의 일환이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유일한 건 바뀐다는 사실밖에 없다. 모든 건 바뀐다. 이중에. 그러니까 오늘 좋다가 내일 안 좋고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사업을 할 것이냐. 그거는 변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행이라는 걸 안 가게 되냐. 코로나 같은 걸 못 가게 되는 거지. 그게 점점 줄어드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행이라는 것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사람들이 서로 간에 크로스하게. 근데 그 인원이 엄청나게 이제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자체를 저희가 이제 보고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를 큰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빠르게 해외 시장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아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룬 가장 저의 하나만 내세우라 그러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규격화된 제품으로 예, 기술 개발 회사지만 그래서 그거를 한 7년 동안 8년 동안 아주 정교하게 저희가 만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남의 회사에 일을 해주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로 이제 회사가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는데 순수하게 저희 아이스테이 브랜드만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갔던 거죠. 기술을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술은 우리보다 있는 회사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만큼 전 세계 시장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저희가 제일 잘한다라는 게 저희 이제 사업 목표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요것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많은 회사를 보지만 결국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ROI, 내가 투자한 것보다 많은 걸 얻고자 하는 건데 그걸 아주 빨리 얻고자 하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란 말이죠. 안전적으로. 그런데 아이스테이는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이 없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이게 아니라 저희는 글로벌이니까 여기 가면 저기로 가는 거예요. 독일하니까. 남미가 안 되면 저기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에. 지금 뭐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거 파트너십을 맺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를 잡아보세요. 광고 넣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로컬 인사이트는 저희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저희가 스페인에 만약에 서비스 하면 스페인에 아이스테이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그 기에 있는 관광 상품 광고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리고 수익을 쉐어하는 모델이에요. 저희가 플랫폼이니까. 네. 말해서 앱 개발자들이에요. 저희는 앱스토어하고. 저희가 그런 현지의 그런 고급 인력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관리하는 회사 만드는 거예요. 거점 중심으로. 그래서 에이펙 전체 총괄하는 데가 지금 방콕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가 있고 그분들은 실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최적의 적은 인원으로도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처럼 할 수 있는 작은 사람들이 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큰 회사가 되지. 큰 문제를 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풀면 그게 뭐가 되겠냐. 다 인건비 나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인원으로 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 여기 안에 이제 얘기가 아마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 경영 이제 전문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고대를 MOT라는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엔지니어인데 지금 말씀드린 다 사업 얘기만 제가 기술 얘기 안 하잖아요. 주로 뭐 어떤 거냐면 기술 기반의 회사에 가서 기술적인 그런 대표들 만나면 기술 얘기만 해요. 우리께 이만큼 좋다 저거.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모델이 어떠냐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모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그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배우고 책을 보고 고민하고 경청하면서 그런 걸 이제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저도 이제 엔지니어 기반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바로 그 해에 사업을 했어요. 8년 전에 졸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각도 많이 껴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었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딱 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매일매일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돋보기랑 같은 거라서. 그래서 아무리 태양이라는 리소스가 좋게 있어도 내가 돋보기를 누르면 미지근하지 불은 나지 않아요. 사업은 정확하게 임팩트입니다. 힘을 써야 될 때만 정확하게 써야지. 우리가 목적은 공을 멀리 날려보내는 것이 공을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높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높이.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근데 임팩트를 하면 안 되는데 임팩트를 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물이 빠질 때 노를 젓는 건데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 투입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때 막 확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쉬고 있다가 빠질 때 그냥 집중적으로 나가는 게 저희 그래서 지금 되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도 지금 새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시리즈 투자도 새롭게 라운드도 열어서 2월 초부터 이제 저희가 투자사를 대상으로 IR 설명을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입이 되면 그냥 결과가 나오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새로 개발할 게 없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야 됩니다. 그럼 사람 인력 조직 하게 되면 결과가 나와요. 바로. 왜냐 여행자들이니까. 그래서 저희 모델은 저희가 투자를 해서 R&D 인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개발이 다 끝났고 이미 크라우드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워킹을 잘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다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이미 끝났고 나까지 좋은 모델과 좋은 시장을 만들어놨고 이제는 저희가 매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갖다가 스케일업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딱 시작점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국내에는 이제 뭐 비슷한 서비스를 경쟁사라고 그건 없을 것 같고 혹시 이제 눈을 해외로 돌리면 많이 있어요. 아. 해외는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는 모델과 합성 복합입니다. 비즈니스와 모델을 두 가지를 놓고 비즈니스는 같은데 모델이 달라요. 그래서 그 뭐냐면 저희 같이 디지털 전환 해주는 회사는 많아요.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네. 모델은 다릅니다. 예. 어떤 모델이냐면 그들은 처음에 고객이 엔드 유저가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충분한 돈을 받아야 돼요. 구축을 합니다. 호텔 자산. 그러니까 돈이 매출을 많이 익히는 호텔을 하는 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행자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큰 호텔을 몇 개를 해서 얼마큼 매출을 했다가 이들의 이제 목적이고 대부분이 저희 같이 여행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나오는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아이스테이 같은 디지털 전환하는 거는 당연히 해외도 있는데 모델 자체가 저희가 좀 이런 의미에서는 다르다. 호텔이 저희의 고객이 아니라 호텔과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으로. 네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2023년 올해가 회사가 이제 아까 그 서비스 확대라든지 비즈니스 확대라든지 이런 데서 중요한 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23년도에 아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거나 이제 완성해 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인데 가장 큰 거는 해외 진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이 다 열리고 코로나가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서 이제 국경이 다 열리게 되고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국내에도 물론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 여행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탈이 됐는데 그들을 다시 채워놓지 못한 상태에서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 게 현재 문제점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이스테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코로나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원이 줄게 되고 서비스가 품질이 약하게 되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글로벌 확장을 이제 진출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환을 아까 저희가 태국, 방콕, 일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고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더 많은 국가로 동시에 저희가 사업을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제가 인터뷰를 정리를 하면서요.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을 이제 법인 설립하셔서 8년이 되고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업을 만나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가 만들었어, 여기서 내 거 내가 만들었어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걸 양산화시키고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신 분도 있고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D가 이렇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님이 사업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또는 운영하시면서 아까 뭐 기술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회사를 크고 만들어갈지는 경영 전략이나 철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업의 본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그 영향에 주는 가치의 크기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주는 회사가 큰 회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 그건 전 세계 인구죠.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준다면 전 세계 현재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영향을 주면 돼요. 곱하기 그들에게 생활에서 필수적인 걸 주게 되면 그 회사는 100을 자자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운사이징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가질 수 있는 시장,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행자입니다. 40억 명이에요. 한 사람이 한 번만 여행하지는 않으니까. 합이면 1년에 40억 명이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경 단위의 돈을 쓰고 있어요. 여행자. 보통 100만 이상 쓰니까 여행하면. 그러면 저희는 결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느냐와 그들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걸 곱한 게 저희 회사의 가치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그건 만족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냐는 우리만큼 큰 시장은 없습니다. 일단 여행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행자 시장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가장 큰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게 그러면 현재는 아주 작은 영향부터 가치만 주고 있지만 그거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는 단순하게 종이를 온라인으로 준 정도에서 내가 손을 흔들지 않고 택시를 잡아주거나 내가 뭘 해주거나 결국 우리는 쿠팡이나 배달민족 같은 게 되는 건데 그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철학이라고 할 거는 없는데 마치 이제 그런 환경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뭘 하든 간에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더코어라는 것도 그것도 제가 인더코어 인입니다. 내부에 더코어라는 건 핵심입니다. 항상 저희는 항상 핵심에서 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심에만 있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일도 다 어떤 업이든지 저희가 다 중심에 있어요. 저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이고 제가